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로보스 인더스트리의 디테일링 제품이 나왔습니다. 세차용품이죠. 많은 분들이 직접 만들어내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심사숙고하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만들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은 세차용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세차를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날씨가 맞지가 않죠. 가장 필요한 거 휠 앤 타이어 클리너하고 세차가 끝난 다음에 물왁스처럼 슉슉슉 뿌린 다음에 걸레로 닦았을 때 광택을 유지하는 거. 지금 추운 날씨에 고체 왁스 바르고 그럴 때가 아니죠. 가장 필요한 거 2개만을 넣고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 제가 누굽니까? 노사장이죠. 최고의 성분으로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면 그 어떤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서 좋으면 좋았지 절대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만 갖고 노사장이 성이 안 차죠.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세무융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극세사 걸레, 이 극세사 세차 걸레를 많이 쓰시는데 저도 최근에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물을 머금고 물자국이 안 남는 거에서 이 세무융을 앞서는 원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세차에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세무융이 언젠가부터 없어졌죠. 이게 단가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 같은 데서 몇 개 사봤는데 너무 얇고 이 물을 머금을 수 있기에는 이 두께나 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약간 좀 너무 라이트하고 가벼운 세무융이 많아서 저는 사실 옛날에 쓰던 세차용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찾아서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세무용을 다시금 비싼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외부 세차용이고요. 작은 거는 실내 세차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유리를 닦아보시면 노사장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택을 붙였을 때 기스가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택 없이 아예 그냥 분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꽉 짜서 여러분들이 닦아보면 아마 알 겁니다. 노사장이 왜 세무용을 좋아하는지. 이 2개하고 휠 앤 타이어 클리너와 물왁스 디테일링을 넣어서 퀵 디테일러를 넣어서 4개를 이렇게 이쁘게 상자에 담아서 기똥찬 금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 몰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 중에 아까 제가 채팅창에 웅수님이 썼던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EPC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계가 많이 돼 있던 국내 어떤 브랜드의 충전 시스템 200kW 이상급의 고출력으로 고전압으로 급속 충전을 해주는 뭐 양팔형 충전기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기사도 좀 나왔고요. 각종 전기차 동호회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우디 이트론이나 테슬라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DC 콤보를 이용해서 그 충전기에 어댑터를 사용해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과전류 위험에 의해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퓨즈를 뻥 터트리거나 단락을 시켜서 차가 벽돌이 돼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빈번하면서 차의 문제냐 아니면 어댑터의 문제냐를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전기신문 2021년 12월 16일자의 기사를 보면 충전기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충전기가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고전압 충전이잖아요. 고속 충전이니까 고전압 충전인데 내가 여기서 처음에 충전기를 물렸어. 근데 다른 차가 왔어. 여기서 얘가 충전을 딱 물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물렸던 그 전압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가기 위해서 일로 가는 고전압의 양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기술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기를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뭐 80%의 양의 전기를 전압과 전류를 받고 있는데 분명히 충전 코드는 2개가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꽂아버리면 나한테 들어오던 전기의 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간대.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 와서 충전기를 물렸을 때 원래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래 원하는 전류와 전압의 양이 이 차 때문에 못 온다는 거지.
원래는 뭐 한 20분이나 30분이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 차가 있기 때문에 50분을 충전해야 되거나 45분을 충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얘가 이제 충전을 끝내고 나가버리면 플러그를 빼버리면 얘한테 나눠갔던 전기가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른다는 과전압이 걸린대요. 이거는 충전 시스템을 만든 회사에서 정밀하게 이거를 제어를 못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국토부가 좀 심층 있게 조사를 해서 나는 사실 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위험이 있냐 들어보니까 과전력이 들어올 때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에 데미지가 갔을 때 불이 나거나 터질 수 있으니까 휴즈가 터지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은 못 움직여요. 견인돼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휴즈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런 차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타이칸이나 이트론이나 테슬라 차량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현대기아 차들 중에 모든 차가 해당되진 않겠는데 대부분의 현재 팔았던 차들은 이렇게 됐을 때 퓨즈 단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얘네들보다 배터리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갑자기 과전력이 들어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가 쓰는 배터리나 얘네가 쓰는 배터리나 어차피 배터리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LG나 SDI나 CATL이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얘네들은 같은 맥락의 배터리를 쓴다 하더라도 과전력이 들어오는 걸 차량에서 커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거나 배터리의 성능에 데미지가 오는 걸 막아주는 거고 국내에서 파는 차들은 전부는 아닌데 동호회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쭉 동호회 글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차들은 그냥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코나 EV가 예전에 불이 많이 나서 전량 배터리 교체를 했었잖아요. 배터리를 해서 교체를 받았어. 근데 이렇게 꽂았는데 또 문제가 생겨.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뭐 업데이트한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 차단을 시켜 어쩐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내 제조사가 판매했던 차들은 과전압이나 과전류가 들어왔을 때 세이프티 모드가 수입 차들만큼 민감하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충전 시스템이 현대 기아 자동차가 팔았던 대부분의 전기차들과 되게 연계성이 좀 많은 제품이었었어요. 수입 차들한테는 충전하기가 좀 불편하고 국내 차들한테 충전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세팅되어 있던 차라는 거죠. 그랬다면 뭔가 상호 협력하에 개발 과정에서도 뭔가 좀 더 잘 되게끔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전력이 흐르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거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많은 불이 났던 차들을 대부분을 다 우리가 배터리 문제니 뭐 그렇게 봤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게 과연 다 배터리 문제였을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과전압의 문제나 이 과전압을 체크 진단할 수 없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기차 뭐 세계를 선도하네 어쩌네 말만 그러는데 막상 앞서가거나 잘하는 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차를 잘 만들거나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비싸잖아. 우리도 그렇게 비싸게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어. 제네시스 G80E가 옵션 다 때려넣으면 8천만 원 넘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차 그렇게 좋아요? 제가 8천만 원 넘는 제네시스 G80E 협찬 받으면 자세히 뜯어볼게요. 내가 언제 이 차 싸다 그랬습니까? 비싸요. 내가 언제 이 차 주행거리 많다 그랬어요? 못 가요. 하지만 솔직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잖아요. 얘네가 만약에 자기네 400km 단다 자랑했어. 근데 실제 보니까 313까지 못 가. 그러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근데 얘네 뭐라고 썼어? 313km 간다고 딱 자진납세했잖아. 313km 간다고. 비싸잖아. 비싼데 들어가고 차 다 팔았잖아. 제네시스 G80e는 얼마나 팔았을까요? 제발 이제 뭐 말할 때 아유 비싸면 우리 그럼 너네 비싸게 바꾸고 그럼 차 한번 만들어 봐. 우리는 비싸게 만들면 안 팔려요. 그게 너네들의 현 주소인 거죠. 브랜드 밸류가 낮다라는 거죠. 누구는 그럼 비싸게 만들어도 잘 팔린다고 누가 뭐 개런티 해주나요? 차를 잘 만드니까 비싸게 만들어도 잘 팔리는 거죠. 제발 이제는 좀 뭔가 실질적으로 잘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회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잘 만드는 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차를 초이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